어제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한여름인데 긴팔 가디건을 입고 계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말이죠. 왜 그러실까 궁금해서 잠깐 멈춰 섰는데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아니, 나 안 더워. 괜찮아. 팔뚝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래. 팔뚝살이 보이는 게 싫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 무더운 날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년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모른다. 왜냐하면 정작 자신이 아닌 타인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머릿속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행복해 보이는지만 중요한 거죠. 동창회에 가려고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하고 며느리가 뭐라 할까봐 하고 싶은 말 삼키고 이웃이 제 별로라고 할까봐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입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그 시선들, 그게 당신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나서 늘 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 예술과 같은 취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퇴임 후에도 선뜻 그림을 시작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하면 철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대단한 재능이라도 있는 줄 아냐고 비웃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 둘째는 우리가 하는 것, 셋째는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우리는 이 세 번째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행복과는 가장 관계가 없는 것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의 평가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입고, 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 가고,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종의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진짜 행복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명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시민적 명예, 다른 하나는 기사도적 명예입니다. 시민적 명예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입니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사도적 명예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들이 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살이 넘으신 박 사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으로 꽤 성공하셔서 동네에서 명망이 높으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도 좀 생겼고요. 그런데도 이분은 여전히 골프장에 나가셨고 후배들 밥을 사셨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박 사장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결국 이분은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키려다가 정작 자신의 실제 삶이 무너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명예란 타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견을 위해 실제 행복을 팔아넘긴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신경 쓰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동창회에 가서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고,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자랑하고, 누구네 집이 더 큰지 따지던 그 시간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으로 보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 그분이 어느 날 결심을 했답니다. 그냥 시작하기로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처음엔 정말 어색했답니다. 문화센터 미술반에 등록했는데 젊은 강사님은 물론이고 다른 수강생들도 다 한참 어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셨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면 평생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대요. 3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은 소규모 전시회도 하시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바로 저예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훌륭한 자식. 이 모든 게 사실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바로 남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30년?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또 남의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결국 그분은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어렵다고, 이제는 조금 검소하게 살겠다고. 처음엔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 괴로웠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대해주더랍니다. 어떤 후배는 사장님, 그동안 늘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박 사장님 본인이었습니다. 가면을 벗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셨대요. 작은 식당에서 국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버스를 타고 다녀도 불편하지 않더랍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려고 진짜 내 행복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뭐가 두렵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건 죽는 순간 아, 나는 한 번도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시죠.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보세요. 남들이 뭐라든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간극에서 고통받는다. 진정한 평화는 그 가면을 벗어던질 때 찾아온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